여러분은 내 나라라는 말을 할 때 그 나라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는 당연한 국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꿈입니다. 오늘 소개할 여성, 다리아는 벨라루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겉모습은 동유럽인이지만 그녀가 들으며 자란 언어는 늘 엄마의 나라, 한국어였습니다. 다리아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시위, 전쟁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끝에 도착한 곳, 한국. 하지만 그녀는 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거절합니다. 결혼으로 국적을 얻으라고요? 전, 제 힘으로 한국인이 될 거예요. 과연 그녀는 정말 한국인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리아예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벨라루스는 러시아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겉으로 보면 저는 그냥 평범한 동유럽 사람 같아요. 하얀 피부에 금발 머리 파란 눈동자를 가졌거든요. 길에서 만나면 아무도 제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이 살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건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이름은 김금순이에요. 어릴 때 저는 이 이름이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나타샤, 올가, 이리나 같은 이름이 보통인데 우리 엄마만 김금순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엄마를 부를 때마다 어색해했어요. 발음도 어려워하고요. 엄마, 왜 엄마 이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엄마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다리야,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김금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김금순으로 살 거야. 이 이름이 바로 나야. 그때는 엄마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고집이 센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엄마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걸요. 엄마는 젊었을 때 통역사로 일하셨어요.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모두 잘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셨어요. 아빠는 벨라루스 사람이었는데 당시 소련과 한국 사이에 무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 분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셨대요. 엄마는 아빠를 따라 벨라루스로 오셨어요.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나라가 바뀌는 혼란한 시기였어요. 엄마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음식도 달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빠와 함께 작은 식품 수입업체를 만들어서 한국 음식을 들여와 파셨어요. 김치, 고추장, 라면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 하루에 김치 한 포기도 안 팔릴 때가 많았지. 엄마가 가끔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이 음식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내 고향의 맛이었거든. 엄마는 벨라루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왜 국적을 바꾸지 않느냐, 그러면 일도 더 쉬워질 텐데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랐어. 비록 지금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의 국적은 바뀌지 않아.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달랐어요. 일단 냄새부터 달랐어요. 다른 집에서는 보르시러시아 전통 수프 냄새가 났는데 우리 집에서는 항상 김치 냄새가 났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리아 집은 냄새가 이상해라고 말할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김치찌개를 끓이시고 밥을 지으셨어요. 저와 언니는 러시아어로 말했지만
엄마는 우리에게 항상 한국어로 대답하셨어요. 다리야, 밥 먹어라. 엄마, 러시아어로 말해요. 안 돼. 너는 한국 사람의 딸이야. 한국말을 알아야 해. 주말마다 엄마는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단어를 읽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재미없었어요. 친구들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한글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왜 꼭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여기서는 쓸 일도 없는데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배워야 해. 엄마의 예상은 맞았어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을 때, 어릴 때 배운 한국어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날 저는 학교에서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언니는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저를 안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리야,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항상 건강하셨고, 아침에도 평소처럼 다리야, 학교 열심히 다녀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혼자서 회사를 운영해야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많은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해. 아빠가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 해. 엄마는 더욱 열심히 일하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힘드실 텐데도 저희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무렵부터 엄마의 한국 교육이 더욱 강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셨고, 한국 뉴스도 컴퓨터로 찾아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리야,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됐어. 너도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보게 될 거야. 그때는 그냥 엄마의 향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미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벨라루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나빠지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졌어요. 엄마는 걱정이 많아지셨어요. 여기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너희들 미래를 생각하면. 엄마는 자주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와 언니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야, 언니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우리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늘 TV나 컴퓨터로만 보던 먼 나라였는데 실제로 거기서 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진짜 한국으로 가요? 응. 엄마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을게. 그 다음에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 엄마가 늘 그리워하던 그 나라에서 정말 살게 되는 건가?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하신 후 모든 게 빨라졌어요. 일주일 만에 비행기표를 예약하셨고 한 달 안에 벨라루스에 있던 사업을 정리하셨어요. 엄마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모든 걸 척척 처리하셨어요. 다리야, 엄마가 한국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을게. 길어도 1년 안에는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야. 엄마는 짐을 싸면서 말씀하셨어요.
큰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넣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떠나시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출발하는 날 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언니는 울고 있었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울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꼭 안으시면서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엄마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한국어 공부 게을리하지 마. 비행기가 떠나고 나서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엄마 없는 집은 정말 이상했어요. 김치찌개 냄새도 안 나고 한국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와 언니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했거든요. 장보기, 요리하기, 집 청소하기. 언니가 대부분 해줬지만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도왔어요. 다행히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를 해주셨어요. 컴퓨터 화면 속 엄마는 피곤해 보이셨지만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셨어요. 한국 어때요, 엄마? 좋아. 정말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할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안전해. 엄마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셨어요. 한국 음식을 전 세계 한국 사람들에게 배송해주는 사업이었어요. 벨라루스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지만 규모가 훨씬 컸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하루에 몇 개 안 들어왔어. 그런데 점점 늘어나더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우리 음식을 주문해. 김치,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아. 엄마 목소리에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벨라루스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밝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자 엄마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2명 뽑으셨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기셨어요. 화상 통화할 때마다 엄마는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오늘은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왔어. 미국에서도 주문이 왔고. 세계 곳곳에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그 무렵 언니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민스크 벨라루스 수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행사에 갔다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준호를 만난 거예요. 준호는 벨라루스 대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벨라루스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 행사에 참가했대요. 언니는 준호를 집에 데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김치 냄새가 나네요. 혹시 한국 음식 드세요? 네, 저희 엄마가 한국 분이에요. 정말요? 와, 신기해요. 여기서 한국 가족을 만날 줄 몰랐어요. 준호는 그 이후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다고 말했어요. 언니는 그 말에 무척 기뻐했어요. 준호 덕분에 저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 대학교 이야기, 한국 젊은이들의 생활, 한국 문화. 준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모두 흥미로웠어요. 다리야, 너 한국어 정말 잘하네. 한국에 와서 대학교 다녀도 될 것 같아. 정말요? 외국인도 한국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요즘 한국 대학교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 장학금도 있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부할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가 늘 언젠가는 한국을 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와 준호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언니는 준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준호는 언니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다리야, 나 준호랑 결혼할 것 같아. 정말? 언제? 준호가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거든. 나도 함께 가려고 해.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도 저를 두고 떠나는 거구나.
엄마도 없고 언니도 없으면 저는 혼자 남는 거잖아요. 하지만 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축하해, 언니. 준호 오빠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 다리야. 그런데 너도 곧 한국에 올 거야. 엄마가 그러셨잖아. 그 무렵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보다 더 신나는 목소리였어요. 다리야, 엄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어. 이제 너희들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준호랑 결혼한다고 했지? 그럼 너부터 먼저 와.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거예요. 정말요? 언제 가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와. 한국 대학교에 지원해보자. 엄마가 모든 걸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 드디어 엄마가 계신 그 나라로 가는 거구나.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언니 결혼식은 소소하게 치렀어요. 민스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식 결혼식을 했어요. 엄마도 한국에서 날아오셨어요. 1년 만에 보는 엄마는 확실히 달라져 계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셨고 옷차림도 더 세련되어 보이셨어요. 다리야, 많이 컸네. 이제 정말 어른 같아. 엄마가 저를 꼭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품에서 나는 향수 냄새도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결혼식 후 엄마와 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엄마,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여기서는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집에 온 기분이야. 엄마 말에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엄마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다리아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한국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엄마가 떠나신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한국 대학교 정보도 찾아봤어요. 준호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다리야, 너는 한국어 실력이 좋으니까 인문계열 전공이 좋을 것 같아. 국문학이나 언론학 어때?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다가왔어요. 졸업장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며칠 후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리야, 비행기표 예약했어. 다음 달 15일 출발이야. 이제 정말 엄마가 너를 데리러 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1년 전에 하신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거구나. 네, 엄마. 저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죠? 응, 우리 딸. 이제 엄마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확정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온다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한국어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배운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마치 제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출구로 나왔을 때 엄마와 언니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엄마였거든요. 엄마도 울고 계셨어요. 다리야, 우리 딸, 정말 왔구나.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와 다시 만났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이제 다시는 떨어져 살지 말자.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도로는 반듯했고 건물들은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심지어 간판들도 깔끔했어요. 벨라루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그렇지?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안전하고 편리해. 엄마가 준비해주신 집은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짜리 빌라가 아니라 정말 아파트 단지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해 주셨고 엘리베이터는 카드를 찍어야 탈 수 있었어요. 이런 시설들이 저에게는 모두 신기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냄새였어요. 엄마가 제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끓여두셨나 봐요. 배고프지? 어서 와서 밥 먹자. 식탁에는 김치찌개, 밥, 김, 깍두기가 차려져 있었어요. 벨라루스에서 먹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는데 한국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싶었어요. 엄마, 이 맛 맞아요. 벨라루스에서 먹던 그 맛. 당연하지. 엄마가 만든 건데.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엄마는 이미 제가 다닐 대학교를 알아봐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였어요. 다리야, 너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국문학과가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취업도 잘 될 거야. 대학교 입학 수속을 하러 갔을 때 국제학생처 직원분이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셨어요. 어머,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배웠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수업 듣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처음 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볼 때의 기분도 잊을 수 없어요. 도서관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카페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우와,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강 첫날,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엄마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대학교에 갔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른 학생들을 만났는데 모두 친절했어요. 다리야, 이름이 특이하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벨라루스에서 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한국 분이세요. 아, 그래서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같은 과 친구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수업도 재미있었어요. 한국 문학, 한국사, 한국어학.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학문으로 배우게 되니까 더욱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었고, 저만 외국에서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야, 너희 초등학교 때 전설의 고향 봤지? 당연하지.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저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자란 추억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법학 코너를 지나게 됐어요. 국적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책을 꺼내서 읽어봤는데 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귀화란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저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귀화요. 한국 국적을 받는 거요.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웃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다리아가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저도 엄마처럼 진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필요한 조건들, 시험, 서류.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정우를 만났어요. 정우는 같은 과 선배였는데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정우는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다리야, 한국 생활 어때? 좋아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선배로서 도와줄게. 정우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메뉴를 알려주기도 하고 과제할 때 도움도 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그냥 평범한 후배로 대해줬어요. 어느 날 정우와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귀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한국 국적을 받고 싶어? 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계속. 좋은 생각이야.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안전하고 기회도 많고. 정우의 격려를 받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맞아. 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 무렵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사 책을 더 많이 읽었고 한국 뉴스도 매일 봤어요. 엄마와 함께 전통시장에도 가보고 고궁도 구경했어요. 다리야, 너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네, 엄마. 여기가 제 진짜 고향인 것 같아요. 경복궁을 구경할 때였어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관광으로 왔지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 나라의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김금순의 딸이다. 엄마가 지켜온 한국이라는 뿌리를 나도 이어가고 싶다.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방학 동안 귀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요. 엄마, 저 정말로 귀화 준비할 거예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다리아가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구나.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리아, 귀화는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게 아니야. 진짜로 이 나라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의 귀화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귀화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들을 정리해서 노트에 적었어요. 귀화 시험에는 한국어 능력, 한국사, 한국 사회 이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네요. 엄마는 제 노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리야,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 딸이니까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 준비였어요. 출생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체류 자격 증명서. 벨라루스에서 가져와야 할 서류들이 많았어요. 다행히 언니가 벨라루스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언니, 서류 준비 부탁드려요. 응, 걱정 마. 다 준비해서 보내줄게. 우리 다리야 한국 사람 되는 거 응원해.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사가 가장 어려웠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후 현대사까지. 외울 게 정말 많았어요. 엄마가 한국사 문제집을 사다 주셨어요. 다리야, 매일 조금씩 공부해.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는 매일 아침 2시간씩 한국사 공부를 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한국어 어휘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는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자신 있었지만 시험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은 따로 공부해야 했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정우 선배에게 귀화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나도 도와줄게. 정우 선배는 법학과 친구에게 부탁해서 귀화 시험 기출문제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도와줬어요. 다리야, 여기 이 부분 어려워. 내가 설명해 줄게. 정우 선배 덕분에 공부가 훨씬 쉬워졌어요. 혼자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설명을 들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모든 서류가 준비됐어요.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다리아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자가 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서류가 완벽했어요. 시험 접수 완료됐습니다. 시험 날짜는 다음 달 15일이에요. 한 달 후에 시험이라니. 생각보다 빨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다음 달에 시험이에요. 벌써? 준비 다 됐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조금 걱정됐어요. 아직 외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시험 한 주 전부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했어요. 정우 선배도 매일 와서 문제를 내주고 설명해줬어요. 다리야, 너무 긴장하지 마.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어요. 다리야, 이거 먹고 힘내. 고마워요, 엄마. 시험장에 도착하니까 저처럼 귀화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한국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사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몇 문제는 헷갈렸어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이런 문제는 쉬웠지만 1960년 4.19 혁명의 배경은? 같은 문제는 어려웠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다리아 씨,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하지만 막상 면접관 앞에 앉으니까 너무 긴장되었어요. 준비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면접관이 기다려주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때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벨라루스에서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오신 엄마. 김금순이라는 이름을 지키신 엄마.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리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는 한국 분이십니다. 벨라루스에서 살면서도 항상 한국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안전하고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이 나라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국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면접은 30분 정도 걸렸어요. 면접관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옵니다.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어요. 시험을 잘 봤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특히 한국사 문제 몇 개는 틀린 것 같았어요. 다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히 붙을 거야. 정우 선배가 위로해줬어요.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지. 너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합격.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합격한 거예요. 엄마, 엄마, 합격했어요. 엄마가 달려오셨어요. 정말 합격했어? 네. 저 이제 한국 사람 돼요. 엄마도 울기 시작하셨어요. 둘이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잘했어, 다리야.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정우 선배도 와서 함께 축하해줬어요. 축하해, 다리야.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고마워요, 선배. 선배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한국 이름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엄마와 상의했어요. 다리야, 어떤 이름으로 하고 싶어? 김연아는 어떨까요? 김연아, 왜 그 이름을? 김연아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연아라는 이름이 예뻐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좋아. 김연아. 연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네. 며칠 후 최종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김연아 씨,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김다리아가 아니라 김연아로.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한국인이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응, 연아야. 이제 너는 내 딸이자 이 나라의 딸이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김연아다. 김금순의 딸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었어요.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제가 한국 사람이 되다니.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한국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엄마가 지켜온 한국이라는 뿌리를 이제 제가 이어가겠어요. 김연아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한국에서 살아가겠어요.